저는 LFP 배터리는 가격 인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야 될 길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이제 참여를 한다. 배터리 3사가 양산을 할 때 득 볼 수 있는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LFP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어떤 업체들이 진심이고 어떤 업체들이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뭘 봐야 되지? 이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수혜가 될 업체들을 어떻게 일단 배터리 지금의 이제 소위 셀 업체 중에서 보면 그래도 제일 먼저 좀 하고 좀 하는 게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두권에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좀 중요한 게 결국 LFP 배터리가 이제 본격화되면 셀 메이커보다는 그 셀 메이커들이 만들 때 득 보는 소재 업체들이 뭔가 네. 뭐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예. 그 핵심 큰 그림으로 보면 말씀드린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음극재 쪽을 뭔가 보완을 해서 주행 거리를 늘리자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율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네. 국내 업체들이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이 빠릇빠릇함과 그죠? 기술 네. 개발하게 되면 그 기존의 LFP에서 못했던 효율을 연구 개발해서 올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게 또 이제 음극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음극재 쪽을 가지고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낮은 걸 보완하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전해질 네. 전해질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좀 에너지 밀도를 높이든지 단점을 보완하자 이런 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에 이런 걸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LFP 배터리 하면 갑자기 뭐 천보나 뭐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데 저게 왜 올라가지 모르시는데 오늘 우리 한국증권 TV를 보시는 분들은 저래서 저런 종목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또 박사님하고 관련 기업들이 네. 어떤 기업들이 어떤 덕을 보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묻어갈 땐 다 같이 간다니까요. 근데 흔들리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면 뭐 같이 휩쓸려가 다 던지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LFP 관련해서 뭐 소재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 분야별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일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사 대주전자 재료 네. 음극재 하면 다들 실리콘 음극재 해가 대주전자 재료는 다 아시거든요. 네. 근데 대주전자 재료가 도대체 뭘 전문적으로 하는지는 잘 몰라.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에 정확히 뭘 만드는 회사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 옛날로 돌아가면 결국 금속 나노 분말을 만드는 기술. 이걸 뭐 기상 뭐 화학 공정, 기상 증착 공정, 우리로 치면 반도체라면 CVD 공정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기상 합성 공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금속을 나노 분말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나노 분말화한 회사인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실리콘을 그런 형태로 만든 거죠. 음극재에 적용되는 실리콘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금속을 나노 분말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네. 그러면 실리콘이 다들 아시겠지만 음극재 할 때 흑연에 첨가하면 가장 큰 문제가 충전할 때 팽창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팽창의 문제가 생기니까 배터리가 부풀고 스웰링 현상이 나서 누액이 생겨가지고 불나고 폭발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실리콘을 어떻게 팽창 좀 안 하게 이걸 산화 코팅으로 해서 실리콘을 분말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먹더라도 좀 덜 팽창할 수 있도록 산화물 코팅을 한. 엄청 고급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대충 이해해 가시죠. 실리콘을 팽창을 좀 억제시키는 그러면서 분말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구나. 그러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2007년 같은 경우는 국내 10대 기술로도 적용 선정받기도 했고 실리콘이 코팅 기술은 2019년이죠 아마 한국한림공학원이라고 우리나라 저명한 그 공대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도 올해 15대 기술로 할 정도로 상당히 인정을 받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히 아실 겁니다. 대주전자는 저런 기술을 가졌는데 저 기술을 가져서 음극재 첨가를 한 게 최초로 테슬라 포르쉐 타이칸 모델을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해서 음극에 적용해서 포르쉐 타이칸 모델에 최초로 적용했다. 세계 최초로.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어쨌거나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상용화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평가를 받을 만한 회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복합 산화물, 실리콘 쪽의 효율을 올리는 그런 쪽이고요. 대주전자재료. 저도 너무 말씀 감사한 게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대주전자재료 요즘 무슨 또 코스모 신소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뭐 하는 회사지? 설명해라 보면 설명 못 해요. 사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말해 보세요. 그랬을 때 투자자들이 이거는 뭐 전문 용어는 모르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업체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충 이름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대주전자재료가 그런 화학업체들이 원래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를 원래 뭐 몇십 년 전부터 해오던 게 아니라 그런 소재를 해오니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실리콘, 음극재 이런 쪽의 효율을 높인 게 대주전자재료다. 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봐야 할 문제 제이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제이오. 네. 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름만 들었지 제이오도 생소해요. 제이오 우리가 이제 CNT란 말은 다들 이제 CNT 도전자는 이제 나노신소재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CNT가 카본 나노 튜브인데 카본 나노 튜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카본 나노 튜브를 물성을 잘 또 만들고 관리하고 주무르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카본 나노튜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시겠지만 탄소에 우리 살 한 겹처럼 이 한 겹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본 나노튜브의 겹이 한 겹이면 싱글월이고 한 17겹이면 우리가 신월이라 그러고 수십 겹이면 멀티월입니다. 그래서 수십 겹은 한 동아줄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십 겹이면 그건 양극재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싱글월 벽이 하나뿐인 거는 음극재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싱글월이라는 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의 옥시알이라는 회사가 지금 유일하게 생산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렇지 않고 신월이라 해서 한 겹은 아니지만 한 17겹인데 이것도 충분히 음극재에 적용할 역할을 한다. 해서 회사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음극재 회사들이 자기 제품을 갖고 가서 쓰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월을 지금 세계 최초로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매출은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죠. 아직 매출은 크지 않지만 성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 음극재 쪽에 들어가는 신월을 생산하는 회사가 제이오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LFP 실리콘 음극재 이런 얘기하면 제이오라는 회사도 좀 떠올려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적 분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코스닥의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게 특별히 또 어려울 때 최근에 한 2년 차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올라오면 다 관심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거는 뭐 경쟁률 치열하게 넣고 뭐하는 회사더라 했는데 장막 빠질 때 올라온 거는 공부할 때도 별로 관심 없었고 이런 게 있었나 싶기도 근데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다 부각을 받더라고요. 그런 업체 굉장히 많아요. 제이오도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 CNT 이거 나노 신소재는 우리가 CNT 도전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CNT가 있고 제이오는 나노 신소재는 CNT의 뭔가를 만드는 회사고 CNT를 만드는 회사고 만드는 회사. 자, CNT 도전제라 아시죠? CNT 도전제는요. 말 그대로 CNT하고 용매하고 그다음 분산제가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CNT 도전제라 그러거든요. 분산제를 왜 들어갔냐? 말 그대로 분산은 이게 퍼뜨리는 건데 CNT가 잘 엉겨버리거든요. 엉겨버리면 엉망이 되니까 얘들이 안 엉기도록 분산하는 분산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조금 심하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노 신소재는 분산제를 만드는 회사다. 그런데 그 분산제를 통해서 CNT하고 용매를 넣어서 이렇게 안 섞이도록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분사 당연히 이게 양극에도 들어가고 음극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역시 음극이 좀 어렵더라. 왜냐하면 음극에는 용매가 물입니다. 물에는 CNT가 특히 공대 출신이세요? 내가 알기로 문과 출신인데. 네, 이 정도는 또 알면 도움이 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물에다가 CNT가 되는 분산 기제는 지금 일단 주장은 그렇습니다. 세계 유일하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음극제하면 대주전자제로 시가총이 훨씬 컸거든요. 네. 나노 신소재는 별로 네, 네. 적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나노 신소재가 대주전자제보다 나은 거 아니냐. 왜냐 대주전자제는 실리콘 음극제는 대주전자제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이 SDI는 중국의 BTR 걸 써옵니다. 네. 그다음에 SKO는 SK 머티리얼스에서 만든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제는 뭐 몇 군데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분산제는 나노신소재만 만드네. 이래 돼서 최근에 나노신소재가 더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을 커진 걸 보시면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노신소재는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공부를 쭉 좀 많이 했었고 네. 오늘 이제 제2호는 신규주라 탄소 나노 튜브 CNT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LFP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일단 소재 쪽입니다. 그렇죠? 소재 네. 쪽인데 전해질 쪽이네요. 전해질도 말 그대로 리튬 이온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네. 통로 역할 아니면 매개체 역할하는 네. 게 전해질인데 전해질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건 액체 형태인 거죠. 맞죠. 네네. 구성 같은 건 아시죠. 6% 네. 인산 리튬 예, 같은 게 예. 가장 일반적인 전해질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고급 전해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천보 같은 회사인데요. 천보는 뭐 F 전해질, P 전해질, 뭐 D 전해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효율을 높이려다 보니까 일반적인 전해질 말고 좀 충전 시간도 빨리 할 수 있고 에너지 전달 속도도 빠르고 그런 전해질 그러니까 F 전해질 이런 거는 가격은 기본 전해질 일반 범용 전해질보다 많이 비싸거든요. 네. 비싸지만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첨보 같은 게 지금 올해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 첨보다 2차 전지 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네. 그동안 전해질 이런 고급 전해질 공장을 이제 차례차례 지금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완공이 되니까 그게 이제 매출로 나타난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첨보는 이 전해질 중에서 후성처럼 그냥 범용 전해질이 아니라 좀 비싸고 효율 좋은 좀 고급 전해질. 근데 첨보가 지금 제일 대량 양산을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용한다면 전해질로 쓴다면 LFP의 단점이 보강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 LFP 때를 우리나라가 만든다면 기술 개발 발전은 음극재 부분을 뭔가 효율을 네.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 전해질 부분을 높이려고 할 거다. 상상인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 얘기만 나오면 이들 종목이 먼저 불쑥 섰는데 그걸 우리 한국증권TV 예 박사님이 프로를 보신 분들은 이제는 네. 저거 종목 오르면 LFP구나 아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저게 왜 오르지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을 거고 차이가 있겠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나오게 되면 뭐가 연관이 있지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늦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딱 그 벌써 이슈가 되게 되면 그렇죠. 특히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는 만큼 번다고 하는 네. 게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었다면 테마가 등장한다면 나는 이 종목을 먼저 사면 그렇죠. 먼저 수익을 단타를 낼 수 있으니까 참 그래서 주가는 역시 기업 내용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거지 눈으로 그냥 차트나 보고 이런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해질 천보야 워낙 뭐 그런 쪽에서도 효율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양극재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갈 때 좀 소외된 바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첨보 같은 거 좀 제가 다른 길로 가는지 네네네. 모르지만 첨보는 원래는 LCD 시각액 이런 걸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네, 전 세계 네. 시장을. 그래서 LCD 쪽으로 나가는 소재들이 재미를 많이 봤다가 LCD 쪽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요도 줄고 중국항 그래서 첨보를 보실 때 네. 그건 특성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중국 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뭐 좀 안 좋다 하면 첨보가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첨보가 올 1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LFP 관련된 소재주들
기업을 그러면 LFP 관련된 얘기는 다 하신 건가요? 그렇죠. 대주전자재료, 네. 제이오, 나노신소재, 첨보 네. 정도 기억하시고 네. 제가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지만 뭐 하는 회사인데요? 캠트로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첨가 전해질 만드는 회사고 대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아직은 매출 성장세는 뚜렷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회사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회사는 또 양극재 바인더도 개발 중이라서 네. 올해부터 양극재 바인더가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는 캠트로스는 양극재 바인더까지 매출이 본격화한다 그러면 전해질까지 묻어서 한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뭐 3천억 안팎이라서 네. 참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2차 전지 주식들의 소재주가 방귀만 좀 끼면 1조, 2조, 금방 가죠. 3조까지 가기 때문에 맞아요. 시총 3천억, 2천억이면 굉장히 작다. 네.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종목도 관심을 좀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변화들 LFP 배터리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너의 뒤에 1분 마무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얘기한 내 요점 정리. 그러니까 LFP를 우리가 LFP 얘기했는데 네. 왜 봐야지, 뭘 봐야지, 예. 네. 요점 정리. 1분 요점 정리라면 이제는 LFP 배터리는 가격 인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고급 차는 아니더라도 차가 중저가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수요가 늘어난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이제 참여를 한다. 그럼 배터리 3사가 양산을 할 때 득 볼 수 있는 회사들은 지금 실리콘 음극재와 전해질 쪽이 유망할 것 같다. 그중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제이오, 나노신소재, 첨보 이 정도를 관심을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요점 정리를 확실하게 하네. 야,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지금 1분 요점 정리하자 그랬는데 야, 그냥 일목요연하게. 박사님하고 하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는 계속 관심이 있죠.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변화 첫 번째 LFP 배터리 얘기 하태민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